그들이 돌아오는 가혹한 진실.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해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들이 단지 다시 그럴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기 준비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작을 사랑이라는 묘피로 덮는 것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돌아옴을 구원으로 착각하는 것도 멈춰야 합니다. 이 글의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사랑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함께 마무리할 때 당신은 그들의 재등장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서 떠났다가 심정신적 각성 경험, 택 경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낡은 혼란을 낭만적인 옷으로 포장한 채 다시 넘어지는 것을 멈출 준비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힘껏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강인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따뜻하고 빛나며 주변을 환히 비춥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당신의 불꽃 곁에 앉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만의 차갑고 어두운 숲을 헤매다 돌아와 손을 내밀어 당신의 불꽃으로 다시 따뜻함을 얻으려 합니다. 당신을 그리워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빛이 여전히 거기에 있고 그들은 당신이 그 따뜻함을 공짜로 줄 거라 기대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두세요. 당신은 선택된 것이 아니라 편리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그들이 치유되고 성장하고 진화해서 돌아왔다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고, 우리의 존재가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고 믿고 싶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연결을 위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위해 돌아옵니다.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항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입니다.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침묵이 그들의 변명보다 더 크게 메아리치며 공황 상태에 빠진 그들의 정신입니다. 그들이 한때 낭비했던 당신의 관심을 이제 누군가 다른 이가 누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건 낭만이 아닙니다. 그건 권리를 주장하는 후회입니다. 그들은 변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순환을 더 이상 먹여 살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을 멈췄고 그들이 던져주는 애정의 조각에 반응하는 것도 멈췄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들은 궁금해합니다. 당신의 영혼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들이 버린 집의 열쇠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친구요. 이건 시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시험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삶을 바꾸는 교훈을 줍니다. 결과에 얽매이지 말고 명료함에 얽매이세요.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세요. 그러니 그들이 당신의 메일함이나 DM에 다시 나타나 우리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 같은 말을 속삭일 때 그들이 정말로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떠난 그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보이기를 애걸하지 않고 침묵을 애정으로, 혼란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변화, 그것이 지금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추격이 아니라, 기다림이 아니라 당신의 고요함, 당신의 평온함, 당신의 평화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날 때 이걸 기억하세요. 당신은 감정적으로 우유부단한 여행자를 위한 중간 기착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위한 최종 목적지입니다. 제 말 들리시나요?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내 평화를 지킨다. 말하세요. 소유하세요. 살아가세요. 만약 이 말이 당신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거나 불을 지폈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첫 번째 진실. 그들은 연결을 위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위해 돌아옵니다.
이건 그들이 당신에게 믿게 하려는 동화가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은 빛을 보았다거나 당신의 가치를 깨닫는 신성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친구요. 그들은 당신과 함께했던 연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린 통제 때문에 돌아옵니다. 이건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을 쥐고 있던 힘에 관한 것입니다. 그 힘이 그들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고 그들의 자아는 그걸 견딜 수 없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 속 꼭두각시였습니다. 대기 상태로 위로하고 용서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캐릭터였죠. 하지만 당신이 그 끈을 자르는 순간 그들은 당황합니다. 당신과 함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대본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개임의 오류를 일으킵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들의 통제라는 환상을 위협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들이 변했다면, 나를 그리워한다면, 이번엔 다르다면,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그건 감정적 미끼입니다. 그들은 약간의 관심과 향수를 뿌려 당신이 과거의 일을 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당신의 치유에 기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희망에 기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충분한 만약에를 흔들 수 있다면, 그들이 한때 점유했던 공간으로 다시 미끄러질 수 있다면, 그들은 다시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되찾으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 시간, 에너지에 여전히 접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물러날 때 당신이 여전히 움찔하는지, 칭찬을 던지면 당신이 빛나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이건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 놀이입니다. 그리고 깊은 내면에서 당신은 이미 그걸 느낄지도 모릅니다. 위장에서 묶이는 그 느낌, 가슴 속에서 속삭이는 그 목소리. 이건 너무 익숙해. 그리고 좋은 방식이 아니야. 그건 당신의 직관이 향수의 소음 속을 뚫으려는 겁니다. 여기 쓰라린 진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진정으로 그리워하고 당신을 잃은 것을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그들은 무심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겸손함과 명료함, 변한 행동으로 돌아옵니다. 재활용된 말로가 아니라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오거나 더 나쁘게는 당신이 그들의 존재에 감사해야 한다고 행동할 때, 그건 치유가 아닙니다. 그건 조작입니다. 그건 권리의식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치를 보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공짜로 가치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두려움, 다시 떠나기를 망설이는 그 느낌, 그건 약점이 아닙니다. 그건 익숙함입니다. 당신은 사랑이 인내를 요구한다고, 올바른 사람은 결국 돌아오는 사람이라고 믿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가치를 배우기 위해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게임처럼 시험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보고, 선택하고, 머무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당신의 신경계는 강렬한 감정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혼란, 충격, 그건 중독적입니다. 당신의 일부는 그들의 돌아옴을 인정으로, 마침내 당신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으로 연결짓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당신은 항상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걸 존중할 능력이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이 무조건적으로 주기를 멈췄을 때 그들은 흔들립니다. 마음이 아파서가 아니라 혼란스러워서입니다. 이건 당신이 일어설 순간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되라고 말할 때입니다. 자신의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의 감정 놀이터가 되지 마세요. 당신을 선택지로 여기는 이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마세요. 그들이 쫓아야만 가치 있는 것에만 가치를 두는 이에게 당신의 가치를 설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힘을 쥐고 있습니다. 혼란 대신 평화를 선택할 힘, 당신의 공간을 보호할 힘, 혼란이 그냥 확인하려고 라는 이름으로 문을 두드릴 때 문 열지 않을 힘, 당신은 그들이 외로울 때 당신을 떠올렸다고 해서 누구에게도 당신에 대한 접근을 빚지지 않습니다. 이건 쓰라림이 아닙니다. 이건 명료함입니다. 이건 당신이 늘 빛이었다는 걸 깨닫고
그들이 그 빛 속에서는 법을 몰라 그림자를 드리웠을 뿐임을 아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돌아올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사랑인가? 아니면 족쇄인가? 이건 변화인가? 아니면 또 다른 추격인가? 차이를 느낄 수 없다면 그들의 에너지를 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평화롭고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새 옷을 입은 낡은 이야기로 돌아온다면 그건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의심스럽게 느껴집니다. 그건 당신의 미래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시험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놔두세요. 그들이 말해야 할 것을 말하게 놔두세요. 하지만 당신은 단단히 서세요. 깨어 있으세요. 당신의 가치를 지키세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선택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것입니다. 이 진실이 당신 내면의 무언가를 흔들고 있다면 지금 댓글에 써주세요. 나는 혼란 대신 명료함을 선택한다. 말하세요. 써주세요. 소유하세요. 그들에게, 당신 자신에게, 세상에 보여주세요. 당신은 그들이 떠난 그 버전이 더 이상 아님을. 우리는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의 돌아옴을 촉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스포일러 경고. 그건 당신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변화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결심을 시험하라.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들어가 봅시다. 그들은 당신을 원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그들을 원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네, 친구여, 이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신이 기대했던 시적인 재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물과 꽃으로 가득한 거창한 사과가 아닙니다. 그건 마치 허공에서 날아온 조용한 문자 메시지. 맥락도 책임도 없는 모호한 너 생각났어 같은 것입니다. 당신의 기반을 흔들기에 딱 충분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떠난 그 감정적 자리에서 여전히 당신이 서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히 불러봅시다. 시험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속에 감정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단 한 번의 메시지로 당신의 영혼을 흔들 수 있는지,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당신이 여전히 그들 주위를 맴돌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권력의 움직임입니다. 이걸 더 깊이 그려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예전에 소유했던 집 앞을 지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떠나기로 선택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은 문으로 몰래 다가가 다시 거기에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옛 열쇠가 여전히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메시지입니다. 너 보고 싶어 라거나 너 생각났어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건 재해가 아닙니다. 이건 만능 열쇠입니다. 여기서 더 복잡해집니다. 그들은 당신이 사랑으로 응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어떤 반응이든 상관없습니다. 화가 나도 괜찮습니다. 슬퍼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침묵이라 해도 망설이는 침묵이라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 통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반응이 그들의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뜻하든 차갑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흔들 수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채 빠져드는 심리 게임입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누가 두 번째 기회를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누군가가 마침내 당신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호기심을 명료함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관심을 투자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정적 탐색을 변화로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물을 떠보려고 돌아올 때 그들은 당신이 손을 뻗는지 보기 위해 딱 충분히 행동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러면 그들은 확신을 얻습니다. 믿기가 여전히 통한다. 당신은 여전히 감정적으로 묶여있다. 그리고 아시나요? 그게 그들이 원하는 전부입니다. 임무 완료입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고 이제 다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을 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남겨두고 그들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치유되기 시작한 상처를 다시 열었기 때문입니다. 공정하지 않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여기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변한 사람은 질문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답변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초래한 고통에 대한 답변.
그들이 준 침묵에 대한 답변. 그들은 진실과 노력, 명료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모호한 문자나 감정의 조각, 그냥 확인하려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살금살금 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아는 시험을 사랑합니다. 자아는 모든 일이 끝난 후에도 당신이 여전히 접근 가능하다는 걸 알기를 원합니다. 침묵과 치유, 성장 후에도 당신이 흔들릴 것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처음부터 당신을 시험해야 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친밀함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연결보다 통제를 더 갈망합니다. 당신이 물러설 때 당신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감정적 지배감을 깨뜨립니다. 당신은 추격을 멈췄습니다. 반응을 멈췄습니다.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그 단절은 그들의 자아를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도전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아프고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감정에 접근할 수 없다면, 그들의 존재가 당신을 흔들지 못한다면, 그들의 말이 당신을 흔들지 못한다면, 그들은 연인 이상의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보는 방식에 대한 통제를 잃었습니다. 말해드리죠. 통제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한때 자신을 떠받들던 사람에게서 감정적 영향력을 잃었다는 깨달음보다 더 불안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떠받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리듬에 맞춰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느낍니다. 그들은 그걸 느낍니다. 그게 그들이 다시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재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방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라벨을 붙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이야기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전히 당신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은 단단히 서야 합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그들의 문자를 낭만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들의 인사를 받침대에 올려 사랑 노래로 바꾸지 마세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탐색, 시험입니다. 누군가가 신호를 보냈다고 해서 당신이 응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지금 당신의 힘입니다. 누군가가 반쪽짜리 노력으로 돌아올 때 당신의 전부를 가지고 그들을 맞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치유를 설명하거나 당신의 가치를 포트폴리오처럼 전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들의 드라마를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이건 모든 것을 바꾸는 변화입니다. 과거를 쫓는 것을 멈추고 현재를 보호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침묵이 보낼 수 있는 어떤 메시지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왜냐하면 당신의 침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아. 나는 성장하기 위해 여기 있어.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그들은 그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제 말 믿으세요. 당신이 반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그들의 시험이 역효과를 냅니다. 그들이 시험하던 당신의 버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답장하고 싶은 충동,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보고 싶은 간지러움이 느껴진다면 멈추세요. 숨을 쉬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마무리를 원하는가? 아니면 명료함을 원하는가? 나는 사랑을 원하는가? 아니면 나도 통제를 되찾으려 하는가? 만약 답이 현실에 기반한 사랑이 아니라면 그 문을 다시 열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외로울 때 당신의 목소리를 떠올렸다고 해서 누구에게도 당신의 평화에 접근할 권리를 빚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시험하게 놔두세요. 그들이 궁금해하게 놔두세요. 당신의 용서와 노력으로 채워졌던 공간을 느끼게 놔두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공간을 채우지 마세요.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시험에 응하지 않는다. 크게 말하세요. 자랑스럽게 말하세요. 선택받기를 갈구했던 당신의 버전을 위해 말하세요. 이제 당신은 평화를 선택합니다. 이제 당신은 힘을 선택합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다시 시험할 때 이걸 기억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교훈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답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후회가 아닙니다. 그건 자아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잃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보는 방식에 대한 통제를 잃었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마침내 포기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믿도록 배웠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결국 그들을 따라잡았고 당신의 부재에 괴로워하며 당신의 침묵에 시달리며 당신 없이 살 수 없어서 기어 돌아왔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건 항상 진실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들이 관계의 상실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그들이 맡았던 역할의 상실을 슬퍼합니다. 강력하고 존경받고 열망받고 숭배받았던 그들의 버전을요. 당신이 그 버전을 당신의 에너지, 관심, 반응으로 키우기를 멈췄을 때 그들은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준 사랑 때문에 아파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바라보던 거울 당신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건 후회가 아닙니다. 그건 자아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매일 밤 무대에 서서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당신은 가장 크게 박수치는 관객이었고 가장 먼저 일어서고 단 한 번의 공연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무대 조명이 켜지고 관중석에 아무도 없습니다. 침묵뿐입니다. 박수도 없고 존재도 없고 인정도 없습니다. 그때 그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디 갔지? 애 더 이상 나를 보지 않는 거지. 하지만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관객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보고 있다는 느낌을 그리워합니다. 그게 자아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진정으로 좇는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성장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의 부재가 그들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마침내 깨달았다고, 깊은 밤의 고요 속에서 감정적 돌파구를 찾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하면서도 새로운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말이 향수로 포장되어 있지만 행동이 예전의 낡은 패턴이라면 그건 반성이 아닙니다. 그건 전략입니다. 그건 감정적 명료함의 옷을 입은 자아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반사를 되찾으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중요했던 자신, 당신에게 숭배받았던 그 버전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아에 치우친 마음에게 잊혀질 수 있다는 깨달음, 대체될 수 있다는 깨달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한때 감정적으로 지배했던 사람이 그 족쇄에서 벗어났다는 사실, 그게 그들의 자아를 아프게 합니다. 이별이 아니라, 침묵이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이 그들을 보는 방식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니 현실적이 되세요. 진정으로 후회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자신의 자아를 지키기 위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지기 위해, 사과하기 위해, 당신의 삶에 다시 공간을 요구하는 대신 묻기 위해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심코 당신의 세계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오며 당신의 존재를 당연시하듯 행동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자아가 지워지지 않기를 애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당신이 치유 중일 때 그들이 그걸 본다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좋았던 순간, 웃음, 친밀함이 떠오르고 당신은 자신의 명료함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변했다면, 이게 내가 필요한 마무리라면, 이번엔 다르다면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은 나를 지키려는 건가? 아니면 그들의 이미지를 지키려는 건가? 왜냐하면 자아는 당신이 치유되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따뜻하게 기억하는지 신경 씁니다. 당신이 그들의 부재를 지키기를 멈추고 그들을 이상화하기를 멈추고 그들의 마스크를 믿기를 멈췄을 때 그들은 공격받았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그들을 아프게 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스크를 더 이상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쓰라림이 아닙니다. 그건 강력합니다.
원망이나 치졸함으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너를 알아차리길 바래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사랑 버전을 짊어질 필요가 없어. 그건 그들을 흔듭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방해받지 않은 에너지를 다룰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노를 기대합니다. 눈물을 기대합니다. 당신이 그들 없이 무너지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러지 않을 때, 당신이 드라마 없이 앞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떠난 후에도 당신의 삶이 멈추지 않을 때, 그게 그들의 돌아옴을 촉발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상실이 아니라, 자아입니다. 이게 당신에게 와닿고,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흔들고 있다면, 지금 댓글에 써주세요. 나는 자아를 키우지 않는다. 말하세요. 소유하세요. 세상에 보여주세요. 한때 조각난 감정에 매달리던 당신의 버전은 이제 풍성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테이블에 아직 자리가 있는지 확인하러 돌아오는 자들. 그들은 그 자리가 사라졌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움직였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때 존경했던 반사된 이미지. 그건 더 이상 그들의 자아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의 진화를 섬깁니다. 당신의 침묵의 힘. 이제 네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들의 환상을 위협합니다. 당신이 보낸 가장 큰 메시지는 말로 표현하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그 침묵, 작고 원망에 찬 침묵이 아니라 차분하고 단단하며 강력한 침묵. 그들은 당신에게서 절대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적 통제를 즐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떠날 때 소음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분노, 절망. 그들이 대항할 수 있는 무언가, 그들을 중요하게 느끼게 하는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것도 주지 않을 때, 추격하지 않고, 애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을 때, 그들은 그들이 깨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것을 부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얼마나 통제하는지에 대한 환상입니다. 감정적으로 일방적인 관계, 특히 회피적이거나 자아에 치우친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신의 침묵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닙니다. 그건 전쟁입니다. 그들의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부재는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에너지의 부재입니다. 그들은 왜 당신이 문자를 보내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 더 이상 당신을 느낄 수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세계에서 너무 큰 소리를 냈습니다. 당신의 존재로, 사랑으로, 사과로 시끄러웠죠. 당신은 문자를 보냈고, 지나치게 설명했고, 그들의 혼란에 공간을 내주며 당신 자신의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당신은 관계의 감정적 엔진이었고, 접착제였고, 노력의 원천이었고, 뛰는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고요합니다. 차분합니다. 당신은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건 그들의 정체성을, 당신의 반응을 중심으로 구축했던 사람에게는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들에게 통제는 결코 소리 지르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항상 거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고 항상 헌신적이었죠. 그들이 그렇지 않을 때에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걸 느낍니다. 당신이 물러난 무게를 느껴. 당신이 문을 쾅 닫아서가 아니라 문을 살짝 열어둔 채로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조용히 존중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자본 가치 싶은 설명 중 평화를 되찾을 준비가 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건 증거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증거. 당신이 마무리, 고백, 또 한 번의 혼란의 순환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증거. 그들이 당신에게 부여했던 역할을 당신이 벗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환상은 그녀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반사한 그들 자신의 버전을 사랑했습니다. 필요하고 숭배받고 용서받는 그들의 버전. 당신은 그들을 태양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교도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그렇게 밝게 빛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빛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너지기를 기대했을 뿐 아니라 그걸 유지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그들을 강하게 느껴지게 했습니다. 당신의 갈망은 그들을 원하게 느껴지게 했습니다. 당신의 혼란은 그들에게 명료함을 피할 핑계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았습니다. 당신의 빛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이 따뜻함을 얻기 위해 서 있던 불꽃을 키우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환상, 그건 타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을 되찾는 법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임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깨지지 않는지, 패턴이 반복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건 그들을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누군가를 잃어서가 아니라 이야기의 통제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이상한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나올 때는 처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평화의 자리에서 나올 때는 존재감이 됩니다. 강력함, 경계선, 감정적 혼란에 익숙한 사람에게 당신의 평온함은 그들이 들어본 가장 큰 외침입니다. 그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아. 나는 충분히 봤어. 나는 들리기를 필요로 하는 지점을 넘어 치유했어. 그게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자아가 소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폭로입니다. 그건 불균형, 무관심, 감정적 개임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사 없이 거울을 보도록 강요받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에서 사랑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봅니다. 그들이 도망쳐왔던 진실. 그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만큼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 당신은 그들 없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당신의 세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 좋아합니다. 그게 그들의 환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족한 노력에 지나치게 기능했던 당신의 버전은 사라졌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감정적 형태로 구부러졌던 당신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다른 곳에서 스릴을 쫓는 동안 보이기를 애원했던 당신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나타난 것은 고요함입니다. 강력함, 자존감. 그들은 이 버전의 당신에게 접근할 줄 모릅니다. 그들의 관심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을 통제할 줄 모릅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갔을 때 당신을 흔들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황합니다. 그들은 시험합니다. 그들은 진실이 아니라 전술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환상이 깨졌을 때 그들은 치유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고치려 서두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호의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 당신의 갑옷의 희망으로 위장한 균열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들의 반쪽짜리 노력에 당신의 전부를 주지 않을 때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연기했던 그들 자신의 버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야기를 다시 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들이 사라질 때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계속 부수는 것을 고치려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평화 속에서 떠났고 인정을 찾기 위해 뒤돌아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건 친구여, 그들의 통제 환상에 가장 위협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커튼을 걷어냈습니다. 공연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그건 마지막 막입니다. 만약 당신이 거기에 있었거나 지금 거기에 있다면 지금 댓글에 써주세요. 나의 침묵은 나의 힘이다. 말하세요. 소유하세요. 세상에 보여주세요. 이 버전의 당신은 마무리, 혼란, 소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침묵이 진실에 기반할 때 전술이 아니라 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조용함 속에 남겨집니다. 당신이 그들을 차단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쓰라려서가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환상이 당신이 도달한 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5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들의 고통보다 그들을 더 자극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울음을 멈췄을 때 두려워합니다. 네, 친구요. 이건 깊이 와닿아야 할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밀려났다가 편할 때 다시 끌려온 경험을 했다면 내가 하려는 말이 진실임을 알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너졌던 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쏟아낸 문자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애원, 설명, 이해받고자 하는 절박한 욕구에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걸 기대했습니다. 그걸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반응하는 한 그들은 여전히 힘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멈췄습니다. 문자를 보내는 것을 멈췄습니다. 추격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더 많은 혼란으로 이어지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들의 침묵을 해독하려던 시도를 멈추고 당신 자신의 침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그 고요함, 그 평화, 그게 그들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란은 그들에게 익숙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폭풍은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오르내림, 밀고 당기기, 충돌 뒤에 이어지는 친밀함, 그건 그들이 살아가는 감정적 순환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낯섭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평화는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건 어떤 논쟁보다 그들을 더 두렵게 만듭니다. 당신이 시끄러웠을 때, 당신의 심장이 문단으로 피를 흘렸을 때, 그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당신의 감정적 세계의 축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평화는 그들을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다. 평화는 그들의 자아를 먹여 살리지 않습니다. 평화는 그들이 당신을 가둔 혼란 대신 당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걸 찾았을 때,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걸 갑옷처럼 입었을 때, 그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온함을 어떻게 다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미성숙하거나 자아에 치우친 사람에게 평화는 거절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밀어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을 끌어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방향으로 기울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질문, 갈망, 사랑으로 채웠던 그 공간은 이제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깊이 느낍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폭풍 후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데 익숙한 사람을 상상해보세요. 큰 파도, 거친 바람 속에서 그들은 길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혼란 속에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잔잔한 물 파도도 소리도 없는 고요함에 떨어뜨려 보세요. 갑자기 그들은 길을 잃습니다. 싸울 폭풍도 그들을 산만하게 할 투쟁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 자신과 벗어날 수 없는 침묵뿐입니다. 그게 당신의 평화가 그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느끼고 반성하고 그들이 한 일과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의 메아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죄책감을 흡수하거나 그들의 결과를 부드럽게 하거나 그들의 혼란을 완충해주지 않을 때 그때 감정적 청구서가 만기가 됩니다. 이건 당신이 들을 때 아플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회피한 이유는 당신이 너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회피한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거울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자신들의 부분을 반사하는 거울. 그리고 당신이 평화를 찾았을 때 그 거울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사랑을 통해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공허함을 통해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들은 싸우는 걸 느끼는 것보다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평온해졌을 때 그들이 감정적으로 당신을 도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항상 당신을 그리워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평화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들이 한때 쉽게 지고 있던 감정적 지배력을 잃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지금 댓글에 써주세요. 나의 평화는 나의 힘이다.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당신 자신에게 보여주세요. 세상에 보여주세요. 이 평온하고 강하고 단단한 당신의 버전은 관심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소음의 부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자존감의 존재입니다. 그건 당신이 불일치에 자극받는 것을 멈추고 명료함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건 당신이 그들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변화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의 자아의 거울. 이제 6번째 이유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비친 그들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을 사랑합니다. 이건 깊이 아픕니다. 하지만 해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눈가리개를 벗고 무엇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똑똑히 볼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마음, 영혼, 존재를 그리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약간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자주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것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자신에 대해 느꼈던 감정입니다.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통해 본 그들의 이미지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거울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거울이었죠. 그들이 당신을 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을 존경하고 믿고 너무 많이 용서하고 너무 오래 견딘 사람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중요하게 느껴지게 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만큼이었습니다. 그 느낌, 그 감정적 고향, 그게 그들이 다시 돌아오려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은 그들에게 스포트라이트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결점을 빛 속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고통, 과거, 혼란을 보았고 그래도 머물렀습니다. 그건 그들을 무적이고 사랑받고 욕망받고 안전하게 느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붙잡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것을 보답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믿었던 그 사람이 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당신을 밀어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느낌이 싫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믿었던 그들의 버전에 부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떠났을 때 그 거울은 깨졌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당신 없이 자신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잠재력을 상기시키는 당신 없이, 그들의 혼란을 당신의 평온함으로 덮어주는 당신 없이 말입니다. 그게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절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을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더 크게 느끼게 했던 방식을 그리워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카니발에서 재미있는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상상해보세요. 그 거울 속에서 그들은 더 크고 강하고 날카롭게 보입니다. 그 거울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준 모든 칭찬, 제공한 2번째 기회,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한 모든 순간, 그건 그 환상을 살아있게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존재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이 그 거울을 치워버립니다. 이제 그들은 평평한 유리 속에 자신만을 봅니다. 그리고 그건 더 이상 아첨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은 사랑이라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너 보고 싶어, 내가 변했어, 우리에 대해 생각했어 같은 올바른 말들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 그들을 자신에 대해 더 좋게 느끼게 했던 그 느낌입니다. 그들은 그 거울의 따뜻함을 다시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 반사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누군가로 느껴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도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에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용서, 일관성, 그들의 조각난 애정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내준 당신의 능력에 끌립니다.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 구축하지 못한 감정적 기반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기대고, 당신에게서 취하고, 당신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당신이 필요로 했던 사랑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는 동안
그들은 당신의 눈에 비친 그들 자신의 이미지를 사랑했습니다. 그게 그들이 당신을 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몇 달의 침묵 후에도 그들이 연락하는 이유입니다. 그 거울의 따뜻함을 다시 느끼기 위해, 그 반사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거울이 아닙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그들의 잠재력으로 보지 않고 그들이 실제로 누구인지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꿈을 유지하기 위해 그림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당신, 그들의 심장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정당화하고 두 사람의 감정적 무게를 짊어지고 불확실 속에서 희망을 품고 살았던 당신, 그 버전은 사라졌습니다. 당신의 눈은 그들의 이름이 나타날 때 더 이상 빛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그들의 애정 조각에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더 이상 집을 찾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집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감정적 거울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자신의 평화를 만들고 자신의 빛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그들은 당신의 빛이 더 이상 그들을 비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캐주얼한 문자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연결하려 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은 나를 위해 여기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들을 느끼게 했던 방식 때문에 그들은 연결하려는 건가? 아니면 다시 그들의 반사를 보려는 건가? 그들은 지금의 나에게 끌리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숭배했을 때에 그들에게 끌리는 건가? 만약 답을 망설인다면 그게 바로 답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누군가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에 관한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들이 거울이 깨졌을 때, 환상이 무너졌을 때, 마스크가 벗겨졌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은 아첨이나 환상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실을 위해 나타나고 거기에 머뭅니다. 그러니 그들이 당신의 옛 자아의 반사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들의 버전에 빠지지 마세요. 그들이 자신을 볼 줄 모른다고 해서 당신이 다시 거울을 내주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그들이 고통을 통해 사랑받기를 원했던 사람으로 스스로를 축소시키지 마세요. 당신은 그들의 감정적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아닙니다. 그들이 마주하지 않을 결점을 덮어주는 역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치료사, 구원자, 스포트라이트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자아 이미지를 고치기 위한 두 번째 기회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강하고, 명료하고, 진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사랑 없이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다면 그들을 놓아주세요. 그들이 그 거울을 그리워하게 놔두세요. 지금 댓글에 써주세요. 나는 너의 반사가 아니다.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해서 누군가를 온전하게 느껴지게 했던 모든 버전의 당신을 위해 말하세요. 당신이 얻은 평화를 위해 말하세요. 당신이 되어가는 사람을 위해 말하세요. 왜냐하면 거울이 깨졌을 때, 그리고 이미 깨졌습니다. 중요한 유일한 반사는 당신 자신의 눈에 비친 것입니다. 이제 다 합쳐서 마무리합시다. 그들이 돌아오는 이유는 항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통제, 자아, 그리고 당신의 평화의 위협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걸 꿰뚫어 보았습니다. 당신은 힘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은 명료함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이 말이 당신의 진실의 말을 건다면 그걸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세요. 그리고 댓글에 써주세요. 나는 평화를 선택한다. 이 여정을 계속합시다. 왜냐하면 당신의 진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끝내기 전에 당신의 평화가 그들의 고통보다 그들을 더 위협하는지 이야기합시다. 그건 그들의 어떤 충돌보다 당신의 평온함이 그들을 더 흔들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감정적 오르내림의 혼란 속에서 항해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평화, 그건 그들을 파도도 소음도 없는 잔잔한 물 속에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습니다. 그들은 평온함을 어떻게 다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그들의 자아를 먹여 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그들을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다.
평화는 당신이 그들의 혼란 대신 당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이 아파했을 때 그들은 통제력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그들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을 멈추고 추격을 멈추고 그들의 침묵을 해독하려는 시도를 멈췄을 때 그때 그들은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평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부재와 평화를 이루었어. 나는 너의 혼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너는 더 이상 내 가치를 정의하지 않아. 그리고 그들은 그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찔러봅니다. 시험합니다. 당신을 흔들기 위해 딱 충분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너진다면, 그들의 혼란에 다시 관여한다면 그들은 안심합니다. 게임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러지 않을 때, 당신이 설명 대신 침묵을 선택하고, 폭풍 대신 고요함을 선택하고, 마무리 대신 명료함을 선택할 때, 그때 게임은 끝납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들의 순환을 깨뜨립니다. 그들의 공연을 끝냅니다. 그들이 몇 년간 어둠 속에 두었던 방에 불을 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야말로 걷고, 연락하고, 궁금해하는 자들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평화가 약함이라고, 침묵이 항복이라고, 분리가 차갑다고 말하지 않게 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심장이 치유되는 동안 고요함을 유지하려면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해결을 외칠 때 침묵에 앉아있는 것은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문자를 보내지 않고, 전화하지 않고, 한때 집처럼 느껴졌던 것을 쫓지 않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당신이 힘을 되찾는 방식입니다. 논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감정적 연설을 통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혼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의 조용한 자신감을 통해서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당신의 반항입니다. 그건 당신의 혁명입니다. 그건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관심을 구걸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써주세요. 나의 평화는 나의 힘이다.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당신 자신에게 보여주세요. 세상에 보여주세요. 이 평온하고 강하고 온전한 당신의 버전은 관심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여정이 당신에게 불꽃을 일으켰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고 이걸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변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른 이들에게도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다음 층은 그들이 돌아올 때 정말로 쫓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속합시다. 그들을 다시 끌어당기는 호기심.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는 이유를 하나씩 벗겨냈습니다. 통제, 자아, 당신의 침묵의 위협, 당신에게 비친 그들의 모습의 상실. 이제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으로 들어갑시다. 그들을 다시 끌어당기는 호기심. 그건 항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항상 그리움이 아닙니다. 종종 그건 훨씬 더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붙잡고 있는지, 그들의 옛 속임수가 여전히 통하는지,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들이 차지했던 공간이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며 비어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호기심은 사랑에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그건 자신의 이야기에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그들의 필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정확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은 당신의 가치를 깨달은 심오한 깨달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후회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기 때문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건 더 간단하고 더 이기적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 없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떠난 그 사람, 추격하고 용서하고 그들의 일관성 없는 행동에 공간을 내주던 사람, 이 여전히 거기에 있는지, 그들이 떠난 곳에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당신을 흔들 수 있는지,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지, 자신의 자리를 다시 얻지 않고도 당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호기심은 연결을 재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들의 감정적 부동산이 여전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때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조연이었고 항상 그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트를 떠났고 이야기를 끝내지 않은 채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그들의 역할에서 멈춰서 그들의 대단한 기환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왔을 때 세트는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조연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 없습니다. 그 변화가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들은 궁금해합니다. 이 새로운 너는 누구야?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도는 사람이야. 여전히 이 무대에 올라가 중앙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을까? 이 호기심은 연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물을 떠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녕, 잘 지내? 라거나 너 생각났어 같은 모호한 문자를 보냅니다. 그들은 당신이 미끼를 물지 확인하기 위해 딱 충분히 미끼를 던집니다. 그들은 약속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확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재가 당신의 마음에 여전히 빈 공간을 남겼는지, 그들의 이름이 여전히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존재가 여전히 당신을 멈추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가 그들의 호기심을 부추깁니다. 당신이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들의 혼란에 맞춰 허리를 숙이지 않는 사실, 그게 그들을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이나 성장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궁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이 여전히 당신에게 힘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당신을 다시 그들의 궤도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게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호기심은 배려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후회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여전히 치유 중이고 다른 결말을 바라고 있을 때 그건 사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정확히 불러봅시다. 그건 탐색입니다. 시험입니다. 옛 플레이북이 여전히 통하는지 확인하려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새 장을 쓰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떠난 마지막 장의 결말을 다시 쓰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 평화, 성장이 그들에게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눈물, 분노, 절망, 그들이 탐색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평온함, 당신의 힘, 그들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능력, 그건 미지의 영역이고 그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기 스토아적 지혜가 있습니다. 그들의 호기심이 당신을 다시 그들의 혼란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게 하세요.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생각, 행동, 평화에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그들이 왜 돌아오는지, 무엇에 대해 궁금해하는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응답하는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돌아옴을 경계의 시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당신은 힘들게 쌓아온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들의 호기심이 그걸 무너뜨리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진실은 그들의 호기심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중요하게 느껴지려는 필요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문자가 올 때, 그들이 보고 싶어 라는 모호한 말로 DM에 슬쩍 들어올 때 멈추세요. 숨을 쉬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나에 관한 걸까? 아니면 그들이 다시 중요하게 느껴지려는 걸까? 만약 그게 진정한 책임감, 변한 행동, 당신을 있는 그대로 만나려는 의지가 아니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으로 위장한 호기심입니다. 당신, 친구여, 그들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적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치유하고 성장하고 그들의 인정 없이도 온전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일시적인 호기심이 그걸 망치게 하지 마세요. 그들의 당신에 대한 지배력을 확인하려는 필요가 당신의 기반을 흔들게 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들이 떠난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관심을 구걸하던 사람, 조각난 애정에 만족하던 사람, 그들의 일관성 없는 그림자 속에서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부재 속에서 평화를 찾았고, 그들의 침묵 속에서 힘을 찾았으며, 그들의 혼란 속에서 명료함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궁금해하게 놔두세요. 그들이 궁금해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모호한 메시지와 반쪽짜리 재연결 시도를 보내게 놔두세요. 하지만 그들이 겸손함, 노력, 지금의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 없이 돌아온다면 당신의 공간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거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무대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대안이나 감정적 안전망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빛이고 당신 자신의 집이며 당신 자신의 혁명입니다. 만약 이 말이 당신이 아픈 곳을 건드리고 가슴에 불을 지폈다면 지금 댓글에 써주세요. 나는 나의 이야기다. 말하세요. 소유하세요. 세상에 보여주세요. 당신이 한때 그들의 돌아옴을 기다리던 버전은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호기심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실을 살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당신에게 와닿고 단단히 서는 힘을 주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고 이걸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여정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직 길을 찾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등불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로 묻겠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이유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통제, 자아, 호기심, 그리고 당신의 평화의 위협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 당신의 눈에 그들의 반사가 여전히 빛나는지, 당신의 세계에서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걸 꿰뚫어 보았습니다. 당신은 힘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은 혼란 대신 명료함을, 고통 대신 평화를, 그들의 게임 대신 당신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떠난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부재에서 일어선 사람입니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건 그들에게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 자신에게 문을 여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노력에 만족하지 않는 삶으로, 누군가의 이야기에 맞춰 스스로를 축소시키지 않는 삶으로, 사랑으로 이장한 호기심이 당신을 다시 혼란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삶으로, 당신은 이제 목적지입니다. 잃어버린 누군가의 중간 기착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불꽃입니다. 누군가의 따뜻함을 위한 장작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이 다음에 돌아올 때 문자든 전화든 갑작스러운 재등장이든 이걸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들의 호기심에 반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호기심에 당신의 평화를 비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때 만든 침묵 속에서 그들이 궁금해하도록 놔두세요. 그들이 당신이 한때 그들의 인정과 노력을 채웠던 공간을 느끼게 놔두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공간을 채우지 마세요. 당신은 그들의 부재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에서 힘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혼란에서 명료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들의 호기심, 자아, 통제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댓글에 써주세요. 나는 나를 선택한다. 크게 말하세요. 자랑스럽게 말하세요. 한때 보이기를 구걸하고 마무리를 쫓고 그들의 돌아옴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당신의 버전을 위해 말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답이 당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화입니다. 당신은 힘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호기심, 자아, 통제도 그걸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여정이 당신 내면의 무언가를 흔들고 단단히 서기 위해 필요한 명료함을 주었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고 누군가의 돌아옴이라는 혼란을 헤쳐나가는 이에게 이걸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변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혁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함께하고 있습니다.